안녕하십니까. 증시 에지이즈 투비 위클리 시간입니다. 11월 26일 버전. 지난주 글로벌 증시 키워드는 미국의 기술주 조정이 좀 이어졌고요. 또 국제 유가가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계속해서 이슈에 있고요. 또 이탈리아 예산안 문제 등이 주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였지 않냐. 선진국 지수는 지난주에 마이너스 3%, 이머징 지수도 마이너스 2.9%, 그리고 코스피 지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1.5, 코스닥은 마이너스 0.8로 대체적으로 조정의 흐름을 보여줬다. 미국의 기술주 조정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를 계속 지속시키고 있는 것, 특히 팡이라고 하죠. 미국 기술주들이 애플이나 구글은 한 20%, 아마존은 마이너스 25%, 그리고 넷플릭스나 페이스북, 그리고 반도체 업체죠. 엔비디아는 약 40에서 50%씩 하락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제 베어마켓에 진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간선거 이후에도 연일 유가 하락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외치고 있거든요. 그것과 함께 경기 모멘텀 둔화 우려로 국제 유가 하락이 좀 지속이 됐습니다.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그 해외 주식 차트를 먼저 좀 보시면 아마존닷컴, 그리고 구글, 그리고 엔비디아, 페이스북, 넷플릭스, 애플, 대략적으로 조정들이 들어와 있죠. 국제유가 좀 볼게요. 지금 50불 초반까지 떨어졌죠. 늘 그렇듯이 이제 오를 때는 좀 더 오르고 떨어질 때는 좀 더 떨어지는 게 자본시장의 속성이기 때문에 지금은 떨어질 때 좀 더 떨어지는 그런 구간에 진입해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좀 다룰 거고요. G20 회담을 앞두고 있죠. 이달 말에. 그래서 미중 무역 분쟁은 긍정과 부정의 뉴스가 혼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과 펜스가 만났는데 설전을 좀 벌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선언 채택에도 실패를 하였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피터 나바로라고 이제 대표적인 그 대중 강경론자죠. 이 사람을 배석에서 제외시키면서 여러 가지 밀당이 시작된 거 아니냐라고 보여집니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요, 이탈리아 예산안을 최종적으로 거부를 했고요. 2주 뒤까지 이탈리아 예산안에 대한 수정이 없을 시에는 제재를 가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쪽에 또 어떤 불안 요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도 같이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는 그 한미 북핵 수석 대표 회담 같은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철도 관련 대북 제재 예외 조항이 이제 그 성립이 되는 등 북한 관련해 가지고 긍정 모멘텀이 살아 있었던 한 주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증시는요, 마찬가지입니다. G20 정상회담 앞두고 나올 그 미중 관련 뉴스, 그리고 페드 인사들 발언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미국 기술주 조정이 이제 저점은 사실 그 자격은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제 쌍바닥이 출회하는 여부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쌍바닥, 삼중바닥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국제유가 흐름 등에 예의주시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20 정상회담 준비 과정 뉴스에 따라서 시장이 안도와 불안 사이로 오갈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파월 의장이라든가 클라리다 부의장 등이 이제 연설을 하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연준의 정책 경로를 좀 가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12월 금리 인상 및 2019년 연 3회가 예정이 돼 있는 것을 12월 달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시키는 거는 더 우세하긴 한데 2019년은 이제 연 3회는 좀 불가능하고 그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정도 수준을 좀 기대하는 것으로 좀 중시가 모아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드 인사들의 발언을 좀 예의주시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제유가의 경우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연일 트럼프가 저유가를 주장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는요, 우리가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비탄력적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이 오르던 떨어지던 무조건 써야 하는 면이 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지겠죠. 반대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자들의 지갑이 높아지는데 그걸 전문 용어로 후생을 높인다고 합니다. 지갑을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비를 유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경기 둔화 모멘텀에서 좀 빨리 빠져나오는 거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에너지 가격은 핵심적인 물가 상승률 지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억제시켜서 결국 연준의 금리 인상을 저지시키고자 하는 전략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FOMC 12월 회의가 18일, 19일 있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 증시 예상 경로를 좀 보면 11월 마지막 주죠, 이번 주가. 반등 모멘텀이 다소 요원한 가운데 추가 하락도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합니다. 이렇게까지 되겠냐 싶지만은 그 S&P 기준으로 열려있는 수준으로만 보면 이렇게 열려있는 것 같아요. S&P가 이제 2009년도 이후에 이제 장기 상승 추세를 깨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조정을 받는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약 한 10% 정도까지도 열려는 있다.
그 우리나라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겠죠. 10%라고 하면 이제 1800포인트인데, 그러면 이제 전에 있던 그 박스권 하단까지 그 내려오는 거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 또 시장이 한번 흔들릴 수도 있다. 그런데 그 가능성은 이제 반반 정도로 두고선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2월 첫째 주에는요, G20 회의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내년 1월 1일에 미국이 이제 25% 관세 부과를 하는 거는 연기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소간 약하나마 이제 안도랠리가 살짝 이제 나오면서 반등을 좀 보여줄 것 같고요. 다시 12월 둘째 주 FOMC 정책 결정을 앞두고는 불안감 및 관망 증시가 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월 셋째 주에 드디어 FOMC가 금리 인상을 하지만 향후 점도표를 하향시키면서 경기를 좀 받치겠다는 의사를 보여주면 비로소 그때 이제 안도랠리다운 안도랠리가 나올 것이다. 그 전까지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조정을 주면서 패드를 좀 압박하는 그런 형국을 이제 큰 그림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러한 글로벌 증시와 큰 궤를 같이는 하되, 가치적으로는 저항감들이 이제 그 사실 좀 나올 거라고 봅니다. 이미 2000포인트가 하회를 하면은 곳곳에서 좀 저항감이 나오는데, 갑자기 훅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이제 저항감으로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받쳐지지 않겠냐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요, 저는 북한 개방에 대한 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제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놓고 보면 현재의 이 균형적인 이제 국제 정세를 이제 살펴보면 결국 그 북한에 있는 그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이제 고위층들은 그 박정희식 경제개발 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또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안정 요건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있죠. 그 관련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또 금주의 일정은 뭐 이와 같다 라는 점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시고, 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한 주도 화이팅 하시겠습니다.